오늘은 한알령 해제 뉴스가 정말 종일 들려왔던 하루였습니다. 약세장에 그래도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좀 올라가주기도 했는데요. 이를 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봐야 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정말 이르면 5월부터 한알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벌써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해제해 줄까요? 진짜 저도 이게 이 소식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한알령이라고 이제 나오면서 거의 뭐 햇수로 9년, 그리고 이제 딱 8년 정도 이제 된 것 같더라고요. 뭐 잘 아신 대로 2017년도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그때 사드 배치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복 조치로 2017년도에 한알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햇수로 딱 8년, 9년 햇수로 9년 만에 이제 해제 계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뭐 잘 아신 대로 중국 내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직 중에 하나가 중국 아태 합작 중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다음 달 민간 문화 사절단을 우리나라에 파견하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문화 교류를 확대해서 올 하반기쯤에는 전면적인 문화 개방을 계획 중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그동안 뭐 드라마도 안 됐고 뭐 케이팝도 안 됐고 게임도 안 됐고 뭐 중국의 판호가 언제 열리냐 사실 이거 되게 많이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게임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었는데 우리나라의 컨텐츠 자체가 이제 중국의 유통을 아예 막았었던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요거를 좀 풀겠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도 그렇고 또 최근 또 시진핑 국가주석의 행보를 보면 좀 올해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랑 만났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 한알령 해제의 진짜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겉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에이펙 정상회담의 이번 주최국이 이제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곧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중국이 의장국을 맡았으니까 뭐 양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이게 뭐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이렇게 해당 관계자가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 말도 사실이긴 하겠죠. 사실이긴 한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그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현재 뭐 잘 아신 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인 국가가 몇 개 있습니다. 뭐 유럽도 되게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결국 잘 방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경기가 어려운 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근데 심각한 문제가 최근에 아무래도 중국의 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좀 되게 불안한 어떤 상황을 그대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침체 중인 중국 경제를 살리려고 정말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아시는 대로 1분기 때 갑자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떴어요. 그때 1분기 때 사실 비수기인데 1분기 때부터 올라가지고 실제로 이쪽 컨테이너 쪽을 하는 그 사업을 하는 어떤 지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2, 3분기 때부터 이제 이게 딱 성수기에 들어가는데 1분기 때부터 가격이 떠오르고 컨테이너가 없어지니까 이 컨테이너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사실 작년 1분기 때부터 들어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갑자기 우리나라의 테무 아니면 뭐 쉬인 같은 그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써가지고 이제 광고 홍보를 하고 이제 많이 판매를 했었던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작년에 겪어왔었는데 그만큼 중국은 어쨌든 이제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것 자체가 물론 과학기술 발전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제일 잘하는 게 누가 뭐라 해도 인건비가 낮으니까 생산력이 정말 끝내줘요 중국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생산을 찍어가지고 해외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부터 그렇게라도 어쨌든 이제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사실 아시는 대로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런 제품들 중에 800불 이하였나요? 제가 금액이 사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하로는 거의 뭐 관세가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최근에 그 이하에도 관세 붙이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어쨌든지 지금 중국은 정말 큰일 나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비아디가 해외 진출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이미 진출했다가 일본에서 좀 실패를 했고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밀어내기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가운데 소비를 살려야 되니까 어쨌든 이제 한알령 때문에 우리나라 컨텐츠가 거기서 콘서트 같은 것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쪽에 어떤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살려보려는 그런 액션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2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정말 대놓고 이제 중국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1기 때는 이게 중국을 위한 건지 누구를 위한 건지 모르니까 다들 겁냈는데 요즘 제재한다 해도 나머지 지수 다 올라갑니다. 네. 그 얘기는 확실히 대상은 중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많은 국가들이 좀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중국이 지금 소비 진작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뭐 중국이 그동안 한알령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닌 건 뭐 다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그때 저도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 게 사실 뭐 세계 최고의 가수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BTS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BTS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슈가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인스타그램인가 라이브를 하다가 어떤 중국 팬이 투어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슈가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도 진짜 하고 싶긴 한데 방법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이게 한한령이 해제가 되고 나면은 아마 BTS가 이제 아마 올 6월인가 7월 달에 멤버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아무래도 엔터 관련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좀 중국 경제 살리기 측면에 좀 내면을 발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오늘장 또 반응을 보자면 엔터도 말씀을 주셨지만 영화 콘텐츠 쪽에 좀 강한 가장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좀 단순한 저가 매력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정말 콘텐츠 수출이라든지 알맹이가 있는 반응일지 좀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이 영화 관련 쪽이 올라가는 거는 그냥 단기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올라간 기업들 중에 꽤나 많은 기업들이 좀 가벼운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뭔가 이제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영역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오늘 좋은 소식이 나오니까 바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물론 이제 이 컨텐츠 쪽이나 영화 쪽도 경쟁력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오늘 이 흐름 때문에 이제 상한가가 됐고 이 기업들이 뭐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동안 중국 관련 수혜주를 과거에는 중국 관련 수혜를 받았었는데 한한령 때문에 이제 숫자는 잘 나오지만 이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좀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움직였던 콘텐츠주들이 정말 사실 좀 1,000억 원대 좀 작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또 중국 내 분위기가 예전만큼 한국이라면 다 조화가 아니라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한한령이 시해된다 했을 때 수혜 강도가 우리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단 왜냐하면은 뭐 우리가 오늘 좀 잘 움직이는 영화 쪽 한번 보자고요. 근데 영화가 잘 아시겠지만 중국인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랑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사실은 좀 많이 컬러가 달라요. 누가 보더라도 이제 중국인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영화는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영화다라는 게 보일 정도로 확실히 색깔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하면 다 좋아라는 그런 분위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다 좋진 않겠지만 퀄리티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정을 좋죠. 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경쟁력을 잃을 거다라고 사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적 위주로 만들어지는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히려 기왕이면은 중국이 잘 못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화장품은 나쁘지 않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엔터라든지 이런 전 세계적인 스타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BTS도 있고 뭐 블랙핑크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영화 쪽도 좋지만 뭐 엔터 쪽이나 뭐 이런 라인들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별하기 위해서는 좀 실적이 받쳐주는 쪽과 한국 익스클루시브가 좀 있는 쪽이 더 매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이 뉴스와 함께 좀 엔터, 화장품, 여행, 뭐 콘텐츠 정말 다양한 업종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강하게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를 그러면 엔터라고 보시는 건지와 그리고 사실 조금은 좀 이게 실행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편인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저는 이제 좀 이걸 역으로 생각해봤어요. 2017년도에 한한령이 있고 나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의 피해액이 한 2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어디가 제일 많이 피해를 봤을까라고 따져보니까 확실히 관광이나 문화 섹터 쪽이 피해를 제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풀리고 나면은 그때 피해를 제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제일 좋게 또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일단 뭐 관광이나 문화 섹터 쪽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주요 섹터는 뭐 관광 그리고 이제 판호가 더 쉽게 열리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게임 쪽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실 7, 8년 동안 뭔가 저도 사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스타 게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뭐 맞아요. 예전 게임을 거의 뭐 1, 2 아니면 뭐 다른 버전을 계속 이제 돌려막기식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거기에 이제 이런 중국의 유저들이 뭔가 새로움을 느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한 퀄리티인 것 같고 오히려 그 사이에 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은 중국에서 만든 게임 50이라는 게임이 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확실히 이게 예전만큼은 좀 다를 수 있다. 게임주들을 투자하실 때는 중국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블레미스 50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이 진짜 엄청나게 좋거든요. 저도 사실 그걸 받아가지고 해봤는데 이게 인기 많은 이유를 알겠다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게임은 경쟁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엔터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BTS보다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존에 뭐 이제 하이브나 아니면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이쪽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SM은 원래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좀 잘 먹히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뭔가 세계적인 영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중국 분들도 우리나라 뭐 헐리우드에서 이제 상 받은 영화는 되게 그분들도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런 영화들이 워낙 많고 워낙 이제 좋은 감독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중국 분들이 다시 우리나라 쪽으로 여행을 오게 되면은 이제 그동안 되게 오랜 시간을 겪어왔었던 여행 관련주들 뭐 이쪽 라인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중국 화장품도 사실은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중국 화장품의 퍼센티지가 우리나라가 역전을 해가지고 이제 사실 제재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예전에 어떤 그 명성을 그래도 똑같이는 아니지만 뭐 최대한 많이 좀 커버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이나 좀 문화업종이 피해를 많이 본 만큼 반등 여력도 더 클 수 있다는 의견 투자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